서울의 한 은행. 한국에서 알아주는 탑3 메이저 은행이다. 노인이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선다. 직원들은 이제 익숙하다는 듯 서로 눈치를 주고 조용히 자기 업무에 집중한다. 이 통장 말인데 잔액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설명하지만 노인은 계속 트집을 잡는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이 또 은행에 들어선다. 노인은 번호표를 뽑아든다. 직원들끼리 수군거린다. 저분 오늘 또 오셨네? 혹시 치매 아니야? 하긴 요즘 노인들 자꾸 오시잖아. 내가 든 적금 좀 확인해 줘봐요. 직원은 노인의 궁금증을 친절히 응대해준다. 하지만 노인은 직원을 붙잡고 계속 꼬투리를 잡는다. 아니, 내가 적금이 7개가 있었는데 말이야.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인은 같은 시간 늘 은행을 찾는다. 마치 그게 하루 일과처럼 말이다. 그렇게 일주일이 넘게 매일 오던 노인이 어느 날부턴가 보이지 않는다. 처음엔 별말 없던 직원들 사이에서 슬슬 걱정이 퍼지기 시작한다. 그 어르신 요 며칠 안 보이시네. 어디 아프신 건가? 왠지 안 오시니까 좀 허전하지 않아? 이야기를 듣던 지점장이 묻는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 매일 오시던 할아버지요. 요새 안 오셔서. 아, 그런 분이 있었어? 그 순간 은행 문이 열리며 노인이 들어선다. 지점장님 저분이에요, 저분. 지점장은 여직원의 눈빛을 따라 무심히 노인을 힐끗 보다가 문득 노인의 이마에 있는 깊은 흉터에 시선이 멈춘다. 저 상처 왜 낯이 익지? 그 순간 지점장의 눈에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이 겹친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저 어르신 정도 연로하셨겠지? 박민수.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메이저 은행 지점장이다. 결혼도 하여 가정도 꾸리고 차와 집도 장만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민수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냈다. 그러나 그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의 과거는 현재와는 많이 달랐다. 어릴 적 그는 늘 집에 혼자였다. 아버지는 워커홀릭. 매일 늦은 밤까지 야근했고 주말에도 미팅이다 경조사다 뭐다.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하나뿐인 아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기는커녕 아들의 생일조차 챙기지 못했다. 어머니는 참다 못해 결국 집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부모 모두에게 마음을 닫았다. 자기를 버리고 가버린 어머니가 미웠다. 자기와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은 아버지가 미웠다. 민수는 무관심한 아버지가 점점 원망스러워졌다. 20살이 되던 민수는 장학금을 받고 서울로 올라갔다. 그렇게 민수와 아버지는 30년 넘게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다. 은행 문이 열리고 노인이 들어선다. 여느 때처럼 번호표를 뽑는다. 그리고 조용히 창구 앞에 선다. 민수는 노인을 발견하고 힐끔 바라본다. 마음속 불편한 기분이 가시질 않는다. 노인은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갈 때 민수에게 말을 건넨다. 저기 저 지점장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지점장님, 사진보다 실물이 더 인물이 훤하시네.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노인의 이마에 있는 흉터를 바라본다. 저 어르신, 실례지만 이마에 그 흉터는 어쩌다 생기신 건가요?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인 뒤 조용히 입을 연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자동차를 참 좋아했어요.
장난감 자동차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는데 그래도 뭔가 흉내는 내고 싶었는지 내가 안 쓰던 손수레를 마당에 끌어다 뒀더니 그걸 자동차 삼아서 하루 종일 타고 놀더라고. 하루는 그걸 타고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놀란 내가 뛰어나가다가 농기구에 부딪혀서 찢겨 다치게 됐죠. 그때 생긴 흉터예요. 노인이 말을 멈춘다. 목소리가 떨려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한다. 그 순간 민수의 눈빛이 달라진다. 민수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번개처럼 스친다. 어릴 적 울먹이며 병원 침대 옆에 앉아있던 어린 자신, 피로 물든 아버지의 이마, 창백한 얼굴로 괜찮다며 웃어 보이던 아버지의 모습.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천천히 고개를 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혹시 어르신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노인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그리고 아주 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한다. 박태수. 내 아들 이름이네.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는다. 그 이름. 잊으려고 지우려고 했던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자신의 과거였다. 민수의 눈빛이 흔들린다. 말없이 노인을 바라본다. 그럼 민수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노인이 조심스레 입을 연다. 신문에서 내가 지점장이 됐다는 걸 봤어. 사진 보자마자 알겠더라, 태수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저 눈앞의 노인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의 표정엔 놀람도 혼란도 미움도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도 섞여 있다. 30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지만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었어. 민수는 입술을 꾹 다문다. 온몸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과거의 자신, 태수라는 이름, 그 시절 기억과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든다.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꺼낸다. 이걸 건네주기까지 참 오래 걸렸네. 민수는 말없이 두 손으로 물건을 받아든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미니카와 종이 꾸러미가 들어있다. 색은 바랬지만 조심스럽게 닦인 흔적이 역력하다. 내가 어릴 때 그걸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그땐 일에 치여서 장난감 하나 제대로 못 사줬네. 민수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 편지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건 너 서울로 떠나고 난 뒤 매년 너 생일마다 써놓고는 한 번도 붙이질 못한 편지야. 서울 가서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찾아올 면목이 없었네.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얼굴 보고 싶었어. 민수는 말이 없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민수는 말없이 편지 하나를 펼쳐본다. 꾹꾹 한자 한자 눌러 쓴 듯한 글씨.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잘 살아줘서 고맙다, 태수야. 못난 아버지가. 민수는 입술을 깨문다. 차마 아버지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며칠 뒤 은행 창구 안 직원들이 조용히 얘기한다. 그 어르신 요즘 안 보이시죠? 그럴게요. 매일 오시던 분이었는데. 민수는 조용히 시선을 떨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작은 미니카를 조심스레 만지작거린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날은 대개 너무 늦은 어느 날에 찾아온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오래 간절히 기다려왔던 것이다.